왜 이걸 변경하게 됐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을 국민한테 하면 됩니다.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백지화를 한다라든지 내지는 물타기 여론이 있다든지 이런 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게 자기 모순형 장면들이 워낙에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도 7월 10일자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2023 양평군의 군정 계획이 나옵니다. 거기 1순위에 올라가 있는 게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를 뚫는데 그 종점도 양서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이 민주당사 앞에 가가지고 소수의 양평 국민을 모아놓고 또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모순이지 뭐예요. 30여 본인 공약, 전진성 군수가 경찰 출신이어서 정치 공작에 능한지 모르겠는데 본인 공약도 송파 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두물머리 정체 해소라고 다 써놨어요. 이거 뭐냐면 빨리 양서면으로 뚫어달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노선을 55m로 변경하고 길이가 2.2km가 늘어나고 비용이 1,500억이 늘어나면요 공사가 부결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은 돈을 다 내년도에 모두 붙여 30% 예상 삭감해라고 지시한 거 보셨죠? 근데 그러면 군수 입장에서는 이미 통과된 안을 얼른 해달라 그러지 다시 2.2km 늘어나고 공사기간 늘어나고 교량터널 수십 개 늘어난 걸 해달라는 바보 멍충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신인구 변호사한테도 좀 발언 예, 이제 혹시 저 신 변호사님 양평 고속도로 타고 신당 창당 갑니까? 저는 너무 사실 오늘 그 좀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왜요? 왜냐면 왜 차분합니까? 분노하지 않고 차분합니까? 저는 사실 이런 좀 뭐 이런 의혹, 예. 이런 권력형 뭐 비리 혐의, 네. 그리고 이런 좀 권력 사유화의 몸짓이 나올 때 네. 저는 상당히 제 안에 피가 좀 끓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해야겠다. 아, 그래요? 아 이전 방송에서 별로 차분하게 안 하거든요. 아니, 그게 빡치고 아니라- 왔군요 지금. 예, 여러 여론을 듣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아니 근데 딴 것보다도 지금 네. 뭐 저는 좀 상당히 불만인 게 이게 그 뭐 교육 논란도 그렇고요, 이 후쿠시마 논란도 그렇고 여기까지 양평 땅도 이 공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 맞아요. 이게 뭐 더 윤스 공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더 윤스. 뭐 그런 뭐 띠어리요. 무슨 띠어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뭐냐면은 네. 윤회 법칙. 윤회 법칙. 본질은 완전히 사라지고요. 이게 사실은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논란으로 가버리는 이 일련의 흐름, 이게 뭐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오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차분하게, 좀 차분하지 않습니까? 톤이? 아 지금 매우 차분합니다. 차분하게 그 말씀 드립니다. 이게 지금 뭐 땅이 누가 있냐 없냐 지금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은 사유주의 산재를 하고 있고 재산권도 헌법에 보장되기 때문에 누가 양평에 땅을 갖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가져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예타까지 끝난 것을 왜 국토부 장관이 취임 2달 만에 그렇죠. 공문을 양평에 보냅니다. 그렇죠. 노선을 다시 짜보라고. 7월 18일에.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공문을 보냈는지를 원희룡 장관한테 대답할 때까지 물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논점을 잃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과를 할 일이고 민주당이 선동한 거기 때문에 네. 원희룡이 굳이 사과할 이유가 없어. 사과하거나 해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반대쪽에서는. 뭐 땅이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사회를 잘 못 노선을 보내. 바꿨고. 왜요? 본질이 그게 아닌데. 아, 뭐 본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얘기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본질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본질은 원희룡 장관에게 네. 계속 물어야 됩니다. 2022년 7월에 공문을 왜 보냈니? 그렇죠. 왜 보냈니를 첫 번째 물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 이게 거의 군사작전 하듯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쉽게 말하면 국토부 장관이 먼저 공문을 보내고 양평 군수가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 8일 만에 보내가지고 맞습니다. 기초적인 그 예타나 이런 걸 다 부정하거든요. 근데 막상 도로를 딱 뚫으려고 이제 설계도를 짰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신기한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는 양평작전 들어간 건지 그 부분을 또 네. 확인해야 됩니다. 들어갔니? 양평작전 들어갔니?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가피해자 뒤바꾸기, 바꿔치기. 요거 이제 하지 말자. 네. 요거는 지금 아까 그 윤트 띠어리로 제가 딱 그 몇 개 잡힌다 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가피해자 바꾸는 논리에는 더 이상 당할 필요는 없다. 문제 제기하면 되는 거고요. 네. 두 개, 공문을 왜 보냈니? 그 양평작전 들어갔니? 요 두 가지를 좀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또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네. 거의 지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막 마시겠다는 논쟁을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 차분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제 지적했던 거지만 가치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비틀어가지고 아니 누가 또 이게 맞냐 못생겼냐는 저게 가지고 어떻게 맞냐 지금 논쟁을 토론하는 해요. 거잖아요. 누가 또 못생겼냐는 각자 취향이 지금 그렇지. 논쟁의 대상이 아닌데 근데 그 문제가 왜 문제냐면요. 말씀은 다 맞는 건데 원희룡한테 물어봐요. 만약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왜 바꿨어? 근데 똑같아요. 대통령이 한 거 있잖아요. 바이든 날리면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한 방법이 없어. 대답할 때까지 물어야지. 끝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물어야 대답할 돼? 때까지. 대답할 때까지 대답 안 하면. 안 하면 끝까지. 그러니까 안 하면. 이제 인내심의 문제죠. 그건 인내심의 계속 안 문제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꼬집기 경쟁할 때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지는 건데 끝까지 참아야죠. 그러니까 할 때까지 물어봐야 된다. 아니 그 그냥 얘기입니다. 권희룡은 왜 민주당은 김건희를 악마하느냐라고 하면서 백지화를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면 민주당 니네들은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키려고 해서 물어보는 거야. 네. 답을 할 거란 아니 그럼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왜 공문 보냈냐 다시 또 원점을 그렇죠. 저는 예. 제가 토론 배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토론 배틀 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이제 논점 일탈의 오류 그리고 상대방의 물타기 이런 거에 많이 휩쓸려 가면서 토론 실력이 이제 그 깎이는 준석이 건데. 특징인데.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자꾸 또 그러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지금 두 가지가 토론 다 들어가 배틀. 있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네. 뇌에서 다 이렇게 생각을 지워야 돼요. 지금은 왜 원희룡 장관은 2022년 7월에 공문 왜 보냈니? 이걸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양평 작전 이거 이게 들어갔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들어갔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신이 예. 똑똑하네. 그럼 두 맞아요. 개만 물어보면 돼요. 훌륭하시네. 딴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그 신 변호사님 오시기 전에 보여줬어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도 또 양평 공약도 저도 보고 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거 말씀드렸는데 네, 빨리. 저는 이것은 신규 변호사님이 가장 네. 이제 정통 보수답게 네. 양심 싶어서 잘 짚어준 오늘 이 양평 공무원 녹취를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요약할게요. 지난해 7월 도로공사 직원하고 도로공사 연결사 직원이 같이 양평에 왔어요. 왜냐하면 부처는 국토부안내 이거 실행하는 건 다 도로공사잖아요. 천천히 예, 잘 들으시게.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솔직히 말해서 강상면을 왜 선정했는지 저희도 몰라요. 그냥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양평군 도로과 직원들의 왜 내려왔니를 물어봐야죠. 녹취 딱, 왜 보냈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꿨어? 공문을 왜 바꿨어? 보냈니?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시면 돼요. 작년 7월 1일에 왜 왜 보냈고 7월 왜 18일에 보냈니? 그다음에 이런 짓을 왜 했느냐. 네, 그렇죠. 양평군 공무원도 여기에 이 말도 나와요. 양평 주민 모두 다 예타 통과됐다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게 된 건 저도 그렇고요. 우리 부서가 대단한 일을 한 건데 이제 이 상태에서 갑자기 내려온 거지. 국토부 도로공사 막 공문 내려오고 사람 내려오고 그러면서 강상면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 부분도 좀 빠진 게 있는데 네. 국토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1,000억이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글로 옮길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마 환경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통량과 예, 환경. 환경. 근데 제가 환경 문제를 듣는 순간 제 피가 살짝 거꾸로 솟는 느낌이 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제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를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외치는 게 지금 미래 세대 환경이거든요. 네. 아니 환경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1,000억씩 더 써가지고도 환경 생각해서 좀 옮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교롭게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옮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환경 생각하시는 분들이 후쿠시마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약간 이준석 스타일 아니 근데 두 번째는 좋아요, 이거는 좋아요. 두 번째는 저는 좋아요. KDI가 투입이 돼. KDI 얼마나 공식력 있는 기관이 우리 윤희숙, 유승민 다 KDI 출신들이거든요. KDI가 관여돼서 기재부가 예타라는 거를 돈을 들여가지고 장기 국책 사업을 연구를 해서 끝을 냈는데 이걸 바꿀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잡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환경 문제 고려한다는데 8일 만에 갔다가 양평군이 내가지고 노선을 정한다? 그럼 양평군이 KDI보다 우수합니까? 안 우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8일 만에 그렇게 뒤집는다는 건 KDI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다. 저 이게 문제고,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럼 그때 왜 그랬을까? 저는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 2002년 7월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뭘 했는지. 제가 그때 이준석 대표 축출에 대해서 당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선과 지선을 이긴 정부가 지자체와 한 팀이 돼서 이런 일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때 용산으로 관저 옮기면서 뭐 소위 말하는 코바나에다가 후원했던 업체들이 수의 계약했다는 기사가 나올 그렇죠. 때입니다. 예. 나올 때입니다. 그건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시기적으로 기고만장했던 시기가 기고만장한데 사각지된 거죠. 아. 이준석 뉴스로 빨릴 때, 아하. 이준석 축출 과정으로 뉴스가 쏠리고 있을 때 네. 수의 계약하고 이런 논란이 나왔어요. 예. 그때 아마 이것도 양평과의 합동 작전이 그랬습니다.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높다.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사 내지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규 변호사님 너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주장과 비슷해서 제가 고맙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아까 신 변호사 오기 전에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이게 혹시 내가 범진보 진영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일까봐 두렵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신인규 않습니다. 변호사님이나 좀 중도나 보수적인 분들이 검증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정치본책에서 최수영 평론가를 만났는데 보수 패널이잖아요. 네. 그분도 납득을 못하더라. 그래서 너무 반가웠다. 한국 사회가 양심 있구나 느꼈다. 근데 신 변호사님 이야기 듣고 정말 너무 고맙고요. 아까 환경 이야기 했으니까 정확히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환경 걱정에서 옮겼다는데 1,500억 더 드는 안으로 원하는 교량 11개, 터널 13개예요. 강상면, 김건희, 윤석열 일가 땅으로 옮기면 교량 26개에서 터널이 19개소로 무려 21개가 더 늘어납니다. 벌써 이것부터 비용, 환경 엄청나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도 얘기 잘해주세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번에 다시 알아보니 저번에 그 원안 양서면으로 하는 거 그 예비 당연히 수십 년 주장한 건데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데만 25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25억은 그 예타 조사에서만 들었거든요. 그 전에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경기도, 국토부, 도공도 다 고민했잖아요. 이걸 거기에 들어간 비용 치면 이게 엄청난 돈이 이미 들어가 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말에 이제 더 이상 뭐 예를 들면 막 주민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서 강상면을 옮겨달라고 막 점거가 이루어지고 막 뭐 이런 일이 아니면 그다음 대통령 공약이 만약에 처음부터 나는 강상면을 풀어서 이런 대단한 일이 아니면 옮길 일이 누구도 상상을 못했대요. 심지어 정동 군수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검토 없었다고 단언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이래서는 안 되잖아. 이거 아니 저는 말씀에 동의하는 너무 게 무서워요. 국토부가 먼저 공문을 보냈거든요. 타까지 다 거친 거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여론이 일어나도 바꿔줄까 말까요? 안 바꿔줘요. 아니, 그러니까 바꿔줄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는 너무 이상한 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2022년 7월이라는 배경적 시점이 아마 여당 그 갈등 문제로 이슈가 빨려 있을 때 네. 그리고 관저 이전 문제로 뭐 건진법사 얘기도 그때 뭐 기업에다가 그렇죠. 공문 보내가지고 건진주의보 발행할 때인데 그 시기에 요게 국토부에서 먼저 공문이 나갔다라는 게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도 해줄까 말까인데 국토부가 환경을 생각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걸 옮긴다. 아니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맞나 안 거기에 맞는 가짜 거예요. 뉴스가 있어요. 가짜 뉴스가 하나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꺾여서 간다라는 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제안한 안이 있다. 그거 나오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이 있어서 L자로 꺾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네. 가짜 뉴스 이 안 자체가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가 나왔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또 가짜 뉴스가 있어서 말씀하신 건 이건 가짜 뉴스다. 그런 안은 누구도 얘기한 바가 없다. 그걸 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위원장이죠. 최모 위원장이 최세관 위원장 단식 농성 예타하기 직전에 소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3주 동안 모아서 다 확인해서 건의한 내용에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 위원장도 지역 민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올라간 내용에 양평고속도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제안한 안은 없다는 게 맞는데 조선일보의 그 기사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안 자체는 원래는 민주당 발의야라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주장하는 조선일보도가 민주당은 이렇게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L자로. 와, 진짜 이런 사기. 민주당 주장은 그동안 원안대로 해주되 혹시 강화면과 가까운 쪽에 IC가 가능하면 검토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따라고 소개를 한 게 전부예요. 여기에는 노선이 휘는 거나 종점 변경이 없어요. 다만 원안으로 쭉 가면 양서면으로 가는데 양평군 내에 IC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강화면에 가까운 동네 있잖아요. 그쪽 IC 시설이 가능하면 검토해달라. 그것도 부결을 했어요. 국토부에. 그게 한 50억이 들어요. IC가. 50억 든다고 부결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신규 변호사 말씀하신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하남 시작점인 하남 시민들은 입장은 어땠느냐. 송파 하남에서는 일종의 가밀동에 이제 많은 아파트 들어서 있어요. 가밀지구. 거기 가밀하실 뚫는데 거기는 이미 교통지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하면 난리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해갖고 김상호 전 하남시한테 물으니까 변경 요청해 있었고요. 이번에 국민의힘 소속이 이현재 하남시장도 주민 10,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올해 초에 제발 바꿔주세요 하고 했어요. 그 대책위도 아까 박진영 부원님 밖에서 망연자실하게 슬퍼하고 있을 때 전 막 전화 받고 있었잖아요. 하남 가밀동 주민들이에요. 살려달라고. 입구 좀 바꿔달라고. 그것은 묵살당했다고 이분이 뭐라 하잖아요. 아니 사람 죽겠다고 옮겨달라고 난리 피운 가밀 출발점은 가밀지구는 하나도 안 바꿔주고 네. 왜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종점은 김건희 땅으로 옮겼냐. 네. 지금 하남 시민들도 부글부글한데요 지금. 이게 팩트잖아요. 이게 확인됐어요. 저는 딴 것보다도 이게 그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 때도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나가서 국격을 훼손시킨 게 일상 어떻게 보면 가해죠 그게. 근데 이제 피해자는 말 그대로 뭐 기자들이 보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국 들어오면은 그 보도한 기자가 피해자가 됐죠. 국익 훼손 가해자 이제 가해자로 바꿔버린 가해자가 거죠.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이 사안 양평 사안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고 그 나쁜 짓 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뭔가 무리해서 권력을 사적으로 썼다면 네.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고 가해자가 되는 것인데 국익을 훼손한 거니까. 근데 지금은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 가피해자가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가피해자 바꾸는 구조에 대해서 뭐 예를 하나 더 들면 대선에 이길 때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겼는데 갑자기 너 때문에 졌어 덜 이겼어 이러면서 또 가피해자를 또 바꿔버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노선에 대해서 막 지도 그림 그리고 막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이거는 자꾸 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될 일이다. 제가 토론 배틀 갔다 와가지고 아, 근데 뭐 가피해자 그만 근데 바꿔. 왜 바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왜 바꿨을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선동하는 거죠. 또 선동을 아니, 하는 그러니까 거고. 원희룡 장관이 왜 바꿨을 것 같아요? 왜 바꿨냐? 이제 그거는 그걸 사실 질문을 수사가 하니까. 들어가야 될 사안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기승전 김건희 물고 늘어주면 될 줄 알아요. 그렇게 말고 의혹이 있다. 원희룡 장관 대답해라. 근데 대답 안 하네. 그럼 고발하세요. 좀 뭐 탄핵 그 수사하고 아니 뭐 탄핵도 필요해서 하는 탄핵해야죠. 건데 무엇보다 수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때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누가 반대합니까? 누가 여기서는 반대합니까? 자, 가시. 네.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 민주당도 좀 머리를 좀 쓰고 있어. 아, 있어요? 그래요?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잘했네. 나중에 거기 걸라고. 아, 예? 네, 나중에 걸라고 싹. 천천히 가는 거지. 천천히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오니까 오늘 저기 안진걸 수장이 저한테 밥 사주면서 네. 형 오늘 말 많이 해 그러더라고. 자기가 다 해. 밥을 한 그릇 두 그릇 다 먹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힘내서 더 많이 하는데 네. 둘이 차이가 이거예요. 네. 한 사람은 결과를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과정을 이야기한 거야. 자, 결과로서 보면 거기 자, 민주당 땅이 있었어. 김건희 땅이 있었어. 김건희는 대대로 살았어. 여긴 대대로 안 살았어. 여기는 그다음에 또 뭐 ESG, 은순 ESG가 있어 없어. 그다음에 형질 변경이 됐어 안 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 네. 자, 이렇게 가면 이게 자극적이야. 네. 부동산 특유 자극적인데 범죄 행위로 찾아내지를 못해요. 정치적인 논쟁이 되는 거야. 근데 신인규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수십 년 동안 하려면은 수많은 아까 교통환경평가 회의도 했을 거고 예타 회의도 했을 거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회의도 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저기 수도권 정비법에 해당되는 그 회의도 했을 거고 수십 번 수백 번의 회의를 해가지고 그 과정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변경을 하려면은 변경하는 과정의 절차도 있는 거예요. 변경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사를 했냐? 새로운 조사했다는 게 그 원희룡이 공문 내려보낼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절차가 있었던가? 교통환경평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 수자원 평가 있었는가? 수도권 정비법 평가 있었는가?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균형발전 평가도 들어가요. 왜냐면 저희가 예타가 0.5밖에 안 나왔는데 점수를 더 줬어. 더 준 게 뭐냐면은 이제까지 수도권 정비법이라든가 수자원 보호구역에 의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인 점수를 더 준 거야. 그죠? 예타할 때. 그런 이유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싹 다 없어지고 그냥 원희룡이 공문 하나씩 낸 거야. 그 신 변호사 이야기는 공문 하나 나왔던 건데 제가 이야기했던 이 많은 절차들이 갖추어져 있는 날을 조사하면은 국정농단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신 변호사는 그 국정농단의 고속도로를 타고 지금 신당으로 가겠다라는 원대한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도 저 되고. 잠깐만 요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예, 예. 저는 지금 원희룡 장관을 보면 누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원희룡을 보면 누가 떠오르냐? 누가 떠올라? 지금 너 누가 떠오르냐면 그때 민간인 사찰 뭐 폭로하면서 이영호. 내가 이영호. 몸통입니다 막 그랬던 사람 내가 있잖아요. 몸통이다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던 기자를 이영호. 쫓아가니까 갑자기 넘어져. 이영호. 이영호. 저는 원희룡을 보면서 와 이영호가 생각난다. 이 데자뷰 비슷하게. 근데 그렇게 오버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뭔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쫄았어. 공문을 왜 보냈을까? 그것만 그래서 물어봐. 제가 오늘도 이제 저 이정희 씨가 산 얘기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다른 걸 싸우지 말자. 이영호 같아요. 그 관료 사회라고 하는 거는 다 결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결제를 받지 않으면 조치가 되지 않는다. 그럼 전자정부에 다 남아 그럼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갔다고 얘기하면 내부에서 그 결제량이 있을 거 아니냐, 결제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거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서 사유가 맞으면 사유에 대해서 토론하면 돼. 근데 그런 결제가 없이 누군가 위에서 그것이 장관이든 아니 차관이든 아니면 그 실국장이든 그 사람이 구두를 지시해서 갑자기 문건이 나왔다고 얘기하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위에서 누가 지시했다는 거잖아. 구두로. 그 찾아야죠. 그럼 말씀하신 거로 그것이 만약에 원희룡이라고 얘기하면 원희룡은 그걸 왜 했을까? 그럼 가보는 거죠. 원희룡이 왜 이게 쓸데없는 짓을 뭐하러 해? 자기가 알아서? 자기는 거기 땅도 몰랐다면서. 김건희 여사 땅도 몰랐다면서. 제가 그럼 김건희가 원희룡이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건데 우리 이쪽은 너무 앞으로 빨리 가 있으니까
예를 갑자기 김건희 얘기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저것도 정치적인 싸움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건데 말씀하신 그리고 것저 관련 내용 대통령 공약과도 위배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명을 왜 거역합니까 공무위원이? 그러니까 안 맞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 했을까가 저는 오늘도 이게 궁금해서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계속 질문을 해야 아니, 돼요. 그러니까 해야 돼. 근데 아까 우리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바로 물타기나 대답 논점 흐리기인데 말을 안 하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입장 바꾼 의원들 얘기 안 하잖아요. 전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이만희, 이미자, 권성동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거기 하면 원희룡도 있어. 원희룡도 있어. 그치. 근데 원희룡. 얘기를 안 하는데 저도 입이 아프지만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조영 선배 뭐하고 계실까 요새? 아 주호영 또 얘기해요. 김기현. 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박진, 조태용 지금 박진, 조태용. 조태용이 핵심이 조태용이 핵심. 아니 이거는 조태용이. 인내심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답 안 하면 할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5년 동안 이거 해도 돼. 아니 얘기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얘기할 때까지 해야 돼 이거는. 왜 이번- 밝혀야 되니까. 아 저 진짜 신당할 것 같은데. 아 무슨 아니 왜 그런 거 거기서 하지 마시고. 아니 여기서 그것도 신당은 문제야. 자꾸 프레임을 그렇게 아니, 몰아가시는데. 씨가 잘하니까. 아니, 여기서 신당 얘기는 할 신당 필요가 띄워주는 없고. 거야. 잘 되라고 우리. 아니 지금 뭐- 양평 얘기하고 있어요. 양평. 네. 양평과 신당의 연관성은 없을 수 있지만 아니 있지. 아니, 왜냐면 양양자 의원님이 지금 신당하시는 거죠. 지금 그쪽- 양평하고는 그쪽 신당하고는 다르고. 그러니까 전혀 양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예. 양양자라고 양평하고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양자가 들어가니까. 네. 합리적 보수 신당. 신인규라서 신당인가? 아니 또 이름이 신인규. 그렇지. 양양자는 양당 체제 아닌가? 안 소장님 말씀하고 싶어요. 아니요. 아, 네네네네. 합리적 보수 신당, 투명한 청년 신당,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한다면 저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현주 전 의원, 최대주 전 의협회장도 윤석열 정권을 강히 규탄하면서 정통 보수 신당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불의에 맞서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면 이념적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나 윤석열 정권이 매를 버는 짓을 하는 게 이렇게 난리가 나면 누가 입장을 내야 됩니까? 대통령실과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서야 되잖아요. 거기에 29필지 축구장 대여섯 개 지금 땅이 있는 걸로 밝혀지고 차명보 의혹까지 계속 나오고 오늘 농지법 위반도 드디어 확인됐잖아요. 네. 제가 개전 전에 농지법 위반이다. 최은순 할머니가 농사를 질 리가 없다니까 그렇게 가짜뉴스라더니 지금 딴 사람 농사 짓는 거 다 확인됐어요. 그리고 제가 고발했더니 경찰은 다 무혐의 처분한 거거든요. 김성교가 자백한 영상도 있는데도 오늘 그는 국토부가 급기야는 원희룡 장관은 강상면에 김건희 땅이 있는 걸 몰랐다.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6월 29일 날 알았답니다. 아니, 김두관 의원이 에이. 질의 보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면 자 여러분 작년에 한준호 의원 질의도 질의지만 자 신변호사님 대선 전에 두 가지 큰 이슈 있었죠. 하나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대장동 논란. 양평 오늘 제가 여기 공원. 그 자초적인 설명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진보 개혁진영이나 당시 민주당 계열 후보 중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재명 잘했고 오히려 양평 공지구, 강산면 병산리, 교평리, 배관리 4개에 어마어마한 땅이. 김건희 뭐 전국적으로 19만 평이 있고 양평이 완전 투기 천국이 되었다고 난리가 났고 공지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제공한 게 뉴스 찾아보면 강산면 병산리예요. 그때 원희룡 장관이 뭘 했냐.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옹호하면서 이재명 욕을 엄청 하다 했대요. 길 가다가 서류 주고. 예. 제일 그런데 좋아. 보세요. 본인이 대장 델타 강사하고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하면서 이재명 엄청 공격했거든요. 당연히 그럼 저쪽에서 방어 논리가 뭔지 검토를 같이 하잖아요. 저것들은 보니까 맨날 양평군 공략하고 강사면 병산 이야기 안 해. 기사 지금 찾아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수천 개 기사 남아 있어요. 네네네. 어떻게 뭐? 아니 정말 제가 저는 저도 너무 원희룡 마음이 장관님께 제가 페이스북으로 이미 글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냥 사퇴하시라고 제가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아니, 저는- 아니, 사퇴를 받았을지도 아니, 몰라요. 저는 거기. 약속을- 글을 올리고 왔어요. 아니 약속을 지키면 되잖아요. 장관직 걸었고 정치 생명도 걸었다면서요. 근데 이미 뭐 아까 말만 말씀하신 하니까, 말만. 말씀하신 사안 때문에 작년에 한준호 의원이 뭐 질의한 거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고 영상도 박제돼 있는데 아 근데 저 하나만 얘기할게요. 왜 이렇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왜 이렇게 장관직을 걸어요? 그러니까 직이 아니니까. 한동훈 걸지. 한동훈, 박민식 이번에 원희룡까지 3번째거든요. 아니 이복현도 뭐 건다고 하지 아니 그냥 않았었어요? 내각이 다 걸면 안 되나? 그냥 다? 출마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두가 걸면 안 돼. 왜 싹 다 출마하겠지, 걸는지 모르겠어. 그건. 그 왜냐면 직계 아니니까. 아. 윤석열 그쪽에서 시켜준 거니까 뭐 근데 대단한 아무튼 직을 대단한 게 잡고 아니니까. 건다는 거는- 아니 그저 식감 이런 거 아니고 머슴인데 저 자기 땅도 아니야. 아니 나 머슴지 때려 치울래 이게 뭐 중요해? 아니 옛날에 너- 오세훈 시장도 직 걸었다가 한번 코대기 당했잖아요. 근데 오세훈 자꾸 시장은 이게 직을 거는 거는 좀 다르지, 그러니까 선출직이니까. 다르긴 한데 네. 선출직이 다르긴 한데 공직자가 자기에게 부여된 소명, 그 공적 책임을 생각하면은 직건다 이런 말 잘 못하거든요. 아니 그 얘기 누가 했냐면 근데 너무 이건 좀 대통령이 너무 얘기했어요. 선을 넘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관료 사회가 그런 소리 문제가 하면 안 많다고 얘기하면서 장관들은 직을 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게 본인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면 뭐 가벼워 장관직 하지 윤석열, 말아라. 윤석열, 김동연 찬술에서 직을 걸라는 말이었죠. 장관직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안 소장 이야기했으면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 김종국 박사가 이야기하니까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아니 미안해. 근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진짜. 대통령께서 직을 걸라고 직을 했기 걸라고 때문에 했었죠. 직을 걸고 있는 예. 거구나. 얘기했죠. 아니 근데 그런 아니, 우리가 태도로 오해를 일어나는 했네. 거지. 그런 오해를 태도로 했어. 일어나는 거지. 매일 그렇게 입으로 직건다 이렇게 직이라는 하면 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유튜브 보다가 눈에 띄면 통일부 장관 시켜주는 직, 그다음에 뭐 인재개발 원장. 인재개발 완전 아. 하려면 대충 시켜주고 그다음에 TV에 나오고 유명하면 시켜주고 이런 직이기 때문에 네. 직에 대해서 별 예착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래도-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확인되겠습니다. 대통령이건 아니면 대통령의 부인이건 상관없이 어떤 형태인지 사적인 방식으로 압력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매우 노골적인 문제인 거고 이미 이 정권이 과거 6, 7년 전에 벌었던 일을 다시 반복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럼 6, 7년 동안 반성하겠다고 얘기했던 국민의힘이 그 내용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저 탄핵의 늪을 건너가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늪을 건너가기는커녕 그런 상황이 그대로 오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아직 사실 확인 안 됐습니다만 사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이걸 단박에 깨지 않는다면 누구든 권력을 가지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상식화되는 거잖아요. 이건 매우 안 좋은 거죠. 그 이제 김종국 박사님 이야기 중에 좀 분리는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권 핵심부와 국민의당은 좀 분리하는 게 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좀 분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왜냐하면은 근데- 그 네.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그 팀들이잖아. 사실은. 아니 근데 과거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 사실 그게 정유라 그 입시 비리부터 시작이 돼서 평창 그때 동계올림픽 그렇죠. 예, 거기 그렇죠. 빼먹다가 사실은 꼬리가 밟힌 건 뭐 차관 심어가지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종 차관 김종, 이 나오고 예. 그게 굉장히 게이트화 돼가지고 큰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임기 초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의혹이 나오고 대통령 측근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예를 들면 옛날에 현철 씨 가족의 문제죠. 차남 그 가족 문제 그 가족 측근이죠. 문제죠. 근데 가장 가까운 측근이죠. 가족이니까.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특별감찰관부터 임명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임명을 안 했고 지금도 공석이거든요. 아 이거는 너무한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신은규 변호사가 저보고 그랬죠. 특별감찰관 임명 왜 안 하냐고. 제가 엄청 비판했거든요. 비판했죠. 예. 그럼 이제 우리 쪽에서 집권했으면 당연히 이건 임명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막아야 지금 민정수석실도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누가 친인척들을 감시합니까? 그거 감사원이 합니까? 감사원은 최재해 원장이 국정운영지원기관이라 그랬는데 지원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시를 안 하고. 그러면 사고가 터지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안 해가지고 이런 게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게끔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하다고 너무 봐요. 이제 뭐랄까 본질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이 돌림노래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될 거를 억지로 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사실 이 사안도 감사원 보세요. 사실 뭐 지금 조작 감사 의혹이 뭐 대대적으로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전현희 위원장 건도 사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조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뭐 너무 비상식적인 게 언제고 터질 일이 또 터지고 있는데 사실 국책사업권을 뒤집는 거는 좀 너무했던 거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게 그럼요. 이건 서류로 다 남아 있고요. 네. 대한민국이 그 세계 2위의 전자정부입니다. 세계 1위는 에스토니아. 네. 근데 에스토니아는 나라가 작아서 잘 되는 오. 거고, 큰 나라에 치고는 전 세계에서 전자정부 제일 잘 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1등이죠. 세계 실제로는 1등입니다.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정쟁으로 억지로 막 전환시키는 이유가 원희룡 장관이 본인도 알 거야. 문제가 다 있구나. 근거가 남아있다. 과정 절차를 다 무시했다는 걸 다 큰일 났다. 아는 거야. 본인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고 저는 원희룡 장관이 정치 은퇴가 아니고 중간에 한번 외유 갔다가 도망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미국으로. 수사 받아야 돼요. 아, 제가 이거 그 100% 수사를 국정농단까지 갑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국정농단 안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수사를 해야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더 사실 큰 뭐 걸 막기 이미 위해서. 이 정도만 해도 국정농단이죠. 왜냐하면 또다시 윤석열 본부장과 비리가 거듭났잖아요. 양평 공직에서 100억 안팎의 엄청난 이득을 얻었는데 그 과정도 문제가 많았는데 개발부담금 18억을 안 내고 영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김성규 군수 시절에. 근데 그걸 애써서 저희들이 변호사들 다 고발했더니 다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 책임자를 침식에 부른 거 아닙니까? 누가 보기에 수사 책임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중에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바뀝니다. 수사 책임자가 또. 그러더니 다 무혐의 됐잖아요. 저는 이것마저도 윤석열 법무장관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서 권력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기소에 개입한 사례로 탄핵 사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농지법 위반이 다시 불거짐으로써 오늘 제가 마침 이의 신청을 했는데 농지법 위반 확인된 거예요. 그래갖고 언론에서 전화가 많이 온 거예요. 그거 알고 있냐고. 그래서 저희는 모르고 이의 신청한 건데 그냥 무혐의하면 이의 신청할 수 있거든요.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지금 제한이 돼 있긴 하지만 저희는 고발을 이의 신청권 제한 전에 했기 때문에 또 이의 신청 고발의 이의 신청권 제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제가 연법률 심판제청 헌법소원도 해놨어요. 고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런 비리는 제가 참여연대에서 20년 일했잖아요. 참여연대가 권력형 비리에 특화되어 있는 단체인데 이 정도의 대담하고 노골적 비리는 본 적이 없어요. 단군 이래 처음입니까? 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 비리도 실력이 있으면 잘 안 맞습니다. 들키는데 예를 들자면서 그 MB 계열들처럼 뭐 바하마에다가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자원 외교해가지고 외국 회사 지분 넘기고 뭐 이렇게 해보면 찾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국내에서 그냥 전두환 시절에 정경환한테 뭐 특혜 줬니 이 수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해먹겠다는 거야. 옛날에 검찰 시절에 힘으로 하던 식으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거는 100%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 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결정할 때 장관이 꾹 누르가서 결정하는 거 없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제사업이기 때문에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대도시 광역권 교통협의회 아마 의제로 올라갔을 겁니다. 20년마다 한 번씩 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 2021년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외부 전문가들도 들어와서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 외부 전문가들 입까지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막아요.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수많은 소위들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에서는 환경부 불러가지고 같이 소위 열어서 같이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국방부도 불러서 회의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입을 막지 못합니다. 무조건 이거 터집니다. 제 생각에 솔직히, 특검을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재척 사유잖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렇죠. 불거진 본인 문제가 문제인데. 대통령 부인의 문제이기 당연히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 한동훈 특검을 해야 이현석이가 됩니다. 수사 안 할 거거든요. 그렇죠. 인지해놓고도 지금 수사 안 하고 있잖아. 오늘 기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사람이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다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다음에 국수본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국가수사본부장이 됐냐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사람인데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이 떠들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양평 게이트 수사할 거냐 그랬더니 인지 수사할 계획도 없고 고발도 안 들어왔대요. 야, 중대사고보다 그 인지 전에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중대사고에 대해서 검경 특수본이 인지 수사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늘공들 분위기도 하나 전달할게요. 원희룡이 늘공 탓했잖아요. 아유 오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공이 정무감 없이 눈치 없이 추진했다. 그것도 그래서 한심한 얘기죠. 늘공들이 지금 나이가 났대요. 지금 늘공들이 불을 끌고 있답니다. 한심한 늘공들이 오히려 겁이 많아가지고 못해요, 이상한 그런 짓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어공이 눌러 찍었기 때문에 한 거다. 아까 그 양평 담당 공무원이 녹취록이 있는 것처럼 자기 나도 몰라요. 갑자기 내려왔어요. 이렇게 한 것처럼. 네. 근데 지금 용산 분위기는 어떤 분이냐 기자들이 가면 원희룡이가 선방했다는 거예요. 왜 선방했냐? 그러니까 안 되는 갑자기 거예요. 백지화를 시켜가지고 네. 윤석열 김건희를 띄어야 될 불똥이 원희룡은 원안을 추진하냐 마냐 강산면 강화면이냐 아니면 원안대로 양서면이냐고 주민들끼리 지금 싸움이 났잖아. 아까 신들어서 양평을 다 갈라놓은 거예요. 양평이 그러니까- 쫙 지금 싸움이 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원안을 추진할 만하고 논쟁이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이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종점에 양서면 종점에도 민주당 전직 양평군수의 땅이 있다는 걸 보도가 물타기를 됐고 하고 지금 그랬죠. 물타기가 되어 있고 이걸 양빈으로는 가보면 그런 백지화의 명분이 되니까 양쪽 다 하지 말자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원희룡 장관도 살 수 있고 뭐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이건 불가능. 아니, 이건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도 모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걸 뭉개고 싶은 거예요. 잘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 말씀에 이건 대해서 사안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말씀에 우리는. 대해서 아까 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꾸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렇지. 원희룡 장관한테 그때 공문 왜 보냈냐? 그럼 누가 시켰냐? 당신이 판단했냐? 얘기를 하면 돼요. 해결이 되거든요. 시켰다 그러면 그 시킨 윗선을 찾으면 될 일이고. 늘공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는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한번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내로남불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죠. 제일 공격했던 게 내로남불인데 예, 맞아요. 그게 저희를 겨냥하는 게 더 싫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너무 싫은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걸핏하면은 선전선동이라고 지금 뒤집어 씌우잖아요. 가피해자 아까 제가 바꿔치기라고 설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검사 역할을 했습니다. 검사가 무슨 일을 하죠? 검사가 지금 국민의힘 논리대로 하자면은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왜? 모든 범죄 혐의와 의혹부터 출발하지 범죄를 딱 정해놓고 수사하는 거 없습니다. 다 의혹과 단서를 가지고 쫓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의혹과 단서를 갖고 쫓아 들어가는데 니들 선동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검사는 이퀄 선전선동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 댓글 수사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뭐 이명박 박근혜 다 갖다 넣었죠. 그 다음에 조국 수사했죠. 다 범죄 혐의 가지고서 했는데 그럼 다 선전선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너무 논의의 수준을 낮추지 말고 아니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얘기하고 야당이나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그거 하는 거고 권력 잡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권력자를 감시하는 게 마땅한데 그걸 가지고 자꾸 선전선동한다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사 시절부터 여러 의혹을 갖다가 또 밝혀낸 일도 있잖아요. 좋은 일도 하셨잖아요. 그거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전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했으면 옆에서 바라볼 때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전선동이라고. 수준이 떨어지는 게 저도 이제 단계별로 좀 접근을 하고 이제 아니 그게 수돗물까지 떠먹는 건데 그렇죠. 그게 저는 검사가 그러면 선전선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검사가 다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나는 그 선전선동의 그 단계가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낮은 단계. 요 사람이 또 얘기하면 조금 높은 단계로 이어가는데 가장 낮은 단계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장례찬 같은 분이 뭘 얘기를 하고 실드를 치잖아요. 그럼 이거 웃고 넘어가요. 아 이거 너무 단계가 낮아. 근데 이제 점점 그 단계가 높아지는데 가장 그래도 좀 믿을만한 게 아니라 가장 단계가 좀 그래도 높은 사람은 예를 들면 뭐 김병민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그 누구 있죠? 김종혁? 김종혁 이런 분들은 김행. 이런 김액은 낮아. 김액은 낮고 좀 제일 높은 단계의 그 해명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김종혁 그분도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방송 들으면서 참 기합을통했는데 뭐라고 하더라? 강서면으로 뚫리면 안 되는 건가요? 빨리 강남에서 강서면까지 20분 안에 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안 돼요. 범죄예요. 범죄. 집값이 건 그 땅값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내가 아니, 들었거든요. 근데 자꾸 아니, 이야기하는 게 뚫는데 행정 절차가 있다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직권 그 얘기를 남용이 듣고 되는 다 직권 남용이야. 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분도 난 합리적이라고 그동안 조금 생각을 해왔는데 아니. 장례찬과 다르게 난 봤단 말이야. 기준이 깨졌어요. 다 왜, 수돗물 누가-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깨졌냐면 그로시 때문에 깨졌어요. 그로시. 그로시? IEA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빠셔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수준이 있어요. 아이고. 다 마시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IEA 이제는 사무총장부터. 그러니까 뭐 이제 얘기할 거 없어요? 이런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는 것도 피곤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웬만한 얘기는 다 나왔는데 어쨌든 해법은 아까 왜요? 3,000명 넘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와 웬일이야? 세상에 아 진짜 왜 이래? 웬일이야? 아, 아이고. 오늘도 드디어 우리 야, 박진영 스페셜 게스트가 오시니까. 아니 스페셜 게스트를 아. 불러놓고 말을 많이 못 제가 들었어. 오늘 저기 갈비탕 와서 뭐 얻어먹은 게 아니라 한 일이 없습니다. 갈비탕을 먹여서 제가 갈비탕을 사 먹여서 힘을 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은 자기가 오늘 해. 이야기를 많이 해라. 마키아벨리 제가 효과 이야기 아닙니까? 많이 한 것은 말은 자기가 해. 초기에 신 변호사님 오시기 전에 이 사건 브리핑을 좀 해드렸죠. 아.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제가 이 사건 최고 전문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최고죠. 최고죠. 5월 중하순위 제보를 받고 예. 그다음에 지금 따져보니까 서울의 소리가 5월 20일 날 인터넷판에 보도를 먼저 했어요. 네. 근데 서울의 소리는 포털에 안 올라가니까 이제 이슈가 안 되고 제가 숙성시켜서 6월 5일 날 오마이TV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그다음에 그 뉴스공장에서 네. 이야기를 했어요. 6월 초에. 네. 그리고 강득권이랑 기자회견을 지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슈가 흘러온 건데. 네, 저는 좀 야속했어요. 예. 원래 왁자지껄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음 주에 터집니다. 이게 이 건이죠. 네. 여기서 얘기 안 했어. 딴 데서 얘기했어. 아니, 아, 왁자지껄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있고 또 다른 패널들의 이야기도 존중해서 제 이야기만 너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안진걸 소장님이 굉장히 애쓰시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아까 예, 말씀 뭐 나왔지만 뭐 김희겸 의원이 나와가지고 뭐 단군 일의 최대 비리 그러니까. 저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지금은 깔끔하게. 깔끔하게 원희룡 장관님이 2022년 7월달에 공문을 왜 보내셨습니까를 네. 물어봐야 되는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단군 일의 최대 비리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죠, 확대를 그렇죠. 가면 예, 예, 예. 본질이 사라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 부분은 민주당이 아니, 좀 반성을 요것만, 하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네. 근데 원희룡 장관한테도 물어봐야 되지만 이 핵심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답을 해야 돼요. 지금 그 사람들 쏙 빠졌잖아요. 리투아니아 같은데. 네. 그리고 그냥 외국 가버리면 아니, 돌아오시면 그다음에 물어보면 심지어 되죠.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 세계 버킷리스트였을 거야. 아니 본인 공약이 이렇게 양성으로 발표해놓고 이 난리를 펴놓고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대통령실이 윤석열 김건희 답을 안 하냐고요.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그 기사가 떴을 때 이건 대통령이 대답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피해간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아니 이건 근데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 안 하는 거에 그러지 마시고 할 때까지 물어보고 안 하잖아요. 이거 수사하면 되고 검찰이 똑바로 안 하잖아요. 특검해요. 이거는 특검해서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는 볼 때는. 용산 특검하면 대통령실이 되지. 아까 용산 대통령실도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원희룡이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저는 그 대통령 부부가 후달리는 상황까지 더 세게 몰수하게 해줘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세게 해요? 아 오늘 제가 침착하게 한다고 저는 네. 미리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침착하게 하고 자꾸 싶은데 흥분하지 말고 전 침착하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다른 지금 집권 2년 차에 들어가지고 어떤 사안보다도 대통령이 이 사안만큼은 굉장히 후달리고 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의심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김건희 씨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아니 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008년 2월 달이면 김성교 그 전 네? 국회의원이 2007년부터 양평 군수가 된 거니까 이때 2월 달에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715평 토지를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을 하고 형질 변경을 해. 그다음에 임야도 개발 준비를 도로로 했네. 변경 304평을 변경을 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김성교와 김건희 일가는 항상 2007년 이후부터 연동돼 있었다. 연동돼 있었다. 그 일건이 뭐냐? 양평 공지구다. 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번째 건으로 이걸 서로가 예를 들면 작업했던 거 아니야라고 합동작전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팀으로 거예요. 보는 거죠. 같이 고발해야 그러면 이걸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걸 왜 현금 변경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좋아 일가는 그렇다고 쳐. 근데 갑자기 ESIND가 왜 갑자기 또 땅을 사? 은수 인더스트리얼. 이거 땅을 사. 이게 그럼 여기 답을 해야 되는데 이름 따서 만든 거죠. 그거는. 은수 인더스트리얼. 답을 해야 되는데 왜 답을 안 하냐 이거예요. 할 때까지 물어봐야죠. 그렇죠? ESIND가 이제 최은순 씨의 ES고 I는 물어봅시다. 인베스트먼트 앤드 디벨롭먼트일 텐데 우리 국민들은 은순이네 뒤지게 투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애우고 있죠. 은순이네와 그의 딸들. 잠깐만 ESND ESIND예요. ESIND인데 네. 다시 한번. 은순이네 뒤지게 투기 많이 해요. 아 은순이와 그의 딸들.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오판하는 게 과거에 검사 시절에 지청장 시절이라든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지방의 단체장하고 그 공직자들을 어떤 형태로 이제 주물러 가지고 해소됐던 상황들하고 국토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정부가 되어 있고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위원회 구조로 가야지만이 의결되는 상황들이 존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원희룡 통해서 누르고 밟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숫자와 서류 그다음에 온라인상의 이 정부 시스템에 남아있는 기록 자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과를 가지고 정쟁할 필요 없이 과정에 대해서 메스 들고 파들어가면 무조건 나오면 이거는 국정농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